네, 우리 강철원 사육사 이 푸바오 할아버지로도 유명했는데, 자, 푸바오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그냥 여기서 좀 살면 안 되나? 네. 부모도 한국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팬더 외교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한 동물 개체로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떨까. 뭐 일부 또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중국 네티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팬더를 다른 나라에 기증을 하고 예. 이제 이런 그 외교가 실제로 사실은 중국 국민당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국민당 시절부터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닉슨의 그 중국 방문 때 주울레 당시 총리가 판다를 한 쌍 이제 선물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팬더 외교가 떴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게 워낙 이제 유일하게 중국에만 있는 희귀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달라. 나도 이제 줘, 나도 이런 했겠죠.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멸종위기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중국이 1984년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은 주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나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성체들은 10년 내외, 뭐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 판다,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네. 4살쯤 돼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성체가 되면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워낙 희귀 개체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소위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로 가서 이제 개체를 늘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살 되기 전에 아마 이번 푸바오도 7월이 이제 만 4살인데 네. 4살 되기 전에 지금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푸바오의 또 쌍둥이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제 그 친구들도 4년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형태대로 하면.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그냥 우리가 보호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자이언트 판다 기금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자연보호 목적으로 만들었고 1년에 약 한 마리당 100만 불 정도의 소위 임대기금, 그건 자연보호기금으로 이제 우리가 내는 거죠. 네. 지금 한 70마리 정도가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뭐 그게 중국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뭐 장사한다 뭐 그건 이런 아니죠. 거는 아닌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신선한 먹이 그 대나무 이파리 공급하는데도 1년에 10만 불 이상 뭐 1억 3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먹잇감만. 예. 그리고 사육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전문 사육사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 사육사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환경이 또 바뀌는 이 판다 입장에서 보면 또 거기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동물들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판다 얼마나 귀엽냐. 그리고 저게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줘서 뭐 양국 5호 증진의 표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다가 외교적으로 약간 이용이 되는 게 있죠. 중국이 약간 기분 나쁘면 빨리 반환해달라고 하고 연장도 안 해주고 자신들이 관계 개선이나 발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판다를 선물하고 이제 그런 그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푸바오를 협약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과정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를 수송하는 데 쓰는 무진동 차량까지 그렇습니다. 동원했다고요? 그리고 놀라면 안 되니까요. 놀라면 안 되고 사실은 푸바오가 지금 한 2,000마리 정도밖에 없대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스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이제 선물한 그 당시는 선물한 겁니다. 팬더가
이 동물원에서 아주 마른 형태로 털도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민족주의 열풍에 휩싸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빌려준 네. 임대나 뭐 하여간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국보를 예. 이렇게 다루면 되겠느냐. 중국 네티즌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소지가 예.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왕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 문제가 없도록 돌려보내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을 떠난 푸바오, 그럼 이제 5시쯤 비행기를 타면 스촨성까지 이제 한 서너 시간 걸릴 텐데 네, 네.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자연 보호구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자연 보호구가 있고 사실 이 팬더를 이렇게 중국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팬더라는 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도 있고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고 약간 둔해 보이면서도 뭐 이렇게 좀 호감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외교 이런 거 신경 쓸 개념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런 그 예쁜 동물을 중국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강성 이미지나 이런 걸 약간 희석시키고 싶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이걸 적절하게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줬죠.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디즈니 영화 뭐 쿵푸 팬더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팬더를 뭐 외교적 차원도 중국이 의도하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그 과도한 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연 개체의 동물이 우리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또 어제 모친상을 당하셨는데도 오늘 푸바오를 돌보기 위해서 그냥 그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로 할아버지라고 본인이 표현하시잖아요. 후바오의 할아버지다.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고 이 후바오가 어쨌든 이 팬더라는 동물이 집단성도 강하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우리 사육사가 굉장히 잘 맞춰준 거 아닙니까? 강철원 사육사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을 다 해주는 게 이 소위 동물 사육사로서의 아마 또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에게도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안전한 푸바오의 그 반환 귀향길에 동행을 한다.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 특히 민간 이 차원에서는 서로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이 판다로 인연을 맺은 게 벌써 한 20년쯤 되죠? 그렇습니다. 그 IMF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IMF 때문에 어려워서 다 반환을 시켰다가 그때는 이제 수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다가 이제 2018년에 다시 이 팬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 번식에 성공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2016년이니까 벌써 한 8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것까지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팬더와 인연을 맺어온 거죠. 그리고 워낙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 동물 보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팬더가 집단성이 강하고 서식지 환경이 특수한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동물들한테 속된 말로 몹쓸 짓을 하는 거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꼭 그 희귀종을 이용한 이 외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동물 애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각국 정부가 또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너무 이런 외교나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거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동물들한테 동물권을 보장해 주면서 또 양자 간에도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죠. 네, 저 교수님 말씀대로 IMF 때 이제 최초로 왔던 밍밍 리리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무려 18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의 결실로 또 다른 판다 한 쌍이 이제 한국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푸바오의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그 당시에 관련 영상도 보고 가겠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새까만 눈, 귀여운 외모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희귀동물 판다가 특별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 2살 암컷과 만 3살 수컷 한 쌍입니다. SNS를 통해 한중 양국에서 공모한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암컷은 사랑스러운 보물이란 뜻의 아이바오, 수컷은 기쁨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러바오입니다. 판다의 한국행은 재작년 한중 정상이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세계적으로 1,8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동물 판다는 중국 밖으로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등 13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판다를 보유했지만 IMF 경제 위기가 닥치자 지난 1998년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오면서 한국은 18년 만에 다시 판다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푸바오 엄마 아빠가 한국에 다시 왔던 때는 당시에는 한중 관계가 꽤 좋을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2014년에 합의를 했었으니까 그 한중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아시다시피 2016년에 한중 간에 사드 사태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회복될 겨를도 없이 이 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고요. 네. 지금까지 좀 이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푸바가 간다 그러니까 네. 더 이제 섭섭해하시고 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동물로서 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희귀 동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중국 외교부에서도 팬다가 이 한중 관계에서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이 팬더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적어도 민간 갈등이나 이런 게 조금 완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혼자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푸바오 여행길이 또 평안하고 중국에 가서도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강준영 한국외고등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